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 한편에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답답함이나 서운함을 느끼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복잡해지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작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은퇴 후에는 과연 누구와 함께 살아야 더 행복할까요? 자녀들과 살면 다들 편안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2023년에 발표된 일본 피넬 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부 둘만 지낼 때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고 하니 생각보다 부모와 자식이 한 집에서 사는 시간이 꼭 행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었다는 점이 의외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중년과 노년의 평안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모-자식 관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 가운데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라는 말이 있지요. 자녀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면 실망만 커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들 삶에 매달려 있어 우리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전과 달리 삶의 구조가 많이 변했고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러니 연락이 뜸하다 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거리를 두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남이라 생각하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마음이 편해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정말 남 같은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한때 품 안에서 키운 자녀들이니 완전히 등을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요즘처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대에는 자식들조차 자신을 지키기에도 벅찰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바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나만의 시간을 가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기대한 만큼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게 너무 괴롭지 않은 삶이 중년과 노년엔 더욱 소중합니다. 자식에게 무언가 줄 마음이 있다면 재산 문제 역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형제자매끼리 재산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 부모로서는 마음이 참 씁쓸해집니다. 혹시 내 재산이 나중에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돌아보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의 역할은 자식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것,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애썼으니 이제 나도 내 삶의 행복을 찾아보자 하고 마음먹는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하게 살펴볼 주제는 자녀가 독립하고 떠나간 후 찾아오는 빈둥지 증후군입니다. 자녀가 취업하거나 결혼하여 집을 떠나면 중년의 어머님들은 공허함과 우울감, 무기력감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육아와 가사에 전념하던 시간들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허무함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완경기까지 겹치는 시기에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나곤 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빈둥지 증후군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리머니로 빈둥지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아이가 독립하거나 결혼하게 되는 시점마다 가족 사진을 찍어보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의미 있는 이별이자 새로운 시작의 표시가 되지요. 사진이 주는 기억과 기록의 힘을 빌려 나의 지금과 아이의 변화를 오롯이 담아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진 속 자료들을 모아서 아이에게 앨범을 선물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모도 과거의 추억을 정리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통합성은 좋았던 기억과 나빴던 기억을 통틀어 이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사진이나 기록들을 다시 되짚다 보면 그 속에 스며있는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좀 더 긍정적인 시선으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킷리스트 작성을 제안합니다. 사람마다 버킷리스트는 달라질 수 있지만 아이가 떠난 후 찾아오는 시간적 여유가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여행은 체력이 남아있을 때 가야 참다운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식당을 찾아다니는 것도 좋고 동창들과 마음 놓고 수다를 떨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한참 어릴 때는 꿈도 못 꿨던 소소한 즐거움을 이제서야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세 번째 큰 이야기로 넘어가면 중년 이후 자녀와의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가장 중요한 말은 무엇일까요? 많은 자녀들은 부모가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부모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조사 결과를 보니 자녀가 부모에게 바라는 첫 번째는 자녀가 원하는 말을 직접 물어봐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는 성장기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었니? 혹은 지금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되니 하는 질문 말이지요.
같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성인이 된 자녀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게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우선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녀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고맙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잘 커져서 고맙다, 잘 지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랑스럽다라는 말까지도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랑스럽다고 한마디만 해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며 40분을 우는 장면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공개 칭찬이 또 다른 포인트였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지인들 앞에서 잘해줘서 고맙다,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말이 선언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누군가가 우리를 공개적으로 칭찬해줄 때 마음속에 커다란 자부심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와 마음을 다스리는 실천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이 힘들 때는 마음을 붙잡아줄 믿을 만한 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나 가까운 이웃 혹은 전문 상담가도 좋습니다.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안정을 찾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혼자만의 위로 장소와 위로 음식 위로 노래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 카페에 가서 와플을 먹는 것이 나의 루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 한 곡이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거절당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마음가짐이야말로 인생 선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여유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일매일 감사의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감사한 일은 뭔지 떠올려보고 그것을 자녀나 주변 사람에게 말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감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면 자녀들도 그 태도를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가진 것을 헤아리며 감사해야 하는 마음은 성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나를 돌보는 지혜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부정적 감정들이 있습니다. 슬픔, 우울, 공허함 이런 감정들은 때로 우리를 옥죄어와서 사라지게 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감정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잘 관리하고 품는 것이 지혜일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은 모든 것을 담는 그릇이니 그 안에 담긴 감정도 결국 우리의 삶이라 하고 말하지요.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도 당뇨는 평생 친구로 여기고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하듯이 내 마음속의 부정적 감정도 내 일부임을 인정하고 이것을 잘 다루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울적한 기분이 밀려올 때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어렵다면 스스로 자신을 달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때론 여행이나 취미 활동이 또 다른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을 위해서는 내가 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기울이는 일이 이기적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 자신에게 투자해야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힘이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책임이 무거울수록 더더욱 자기 돌봄이 필수입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에게 조금은 일을 맡겨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무언가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여백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는 지혜도 좋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도 많고 가보고 싶은 곳도 많을 텐데 몇 살까지 기다리기만 해서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움을 청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문턱을 넘는 일이 두려울 수 있지만 때론 그걸 누군가는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의 역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내게 주어진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공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괜히 나약해 보일까 두려워 숨기려고만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나를 잡아먹게 됩니다. 인정하고 나면 그제서야 관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릴 때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거나 혼자만의 위로 공간에서 나를 토닥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기만의 속도로 꾸준히 감정을 다스리다 보면 언젠가 하루하루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중국 극동지방의 모소 대나무 이야기를 떠올려보면 우리 마음도 4년간은 3cm만 자라는 것 같다가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만 보이다가도 꾸준히 마음을 돌보고 보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띄는 성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곁에 두고 생각해보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가족 간 관계가 예전같이 친밀하지 않다고 느끼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때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전부였지만 이젠 각자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찾아온 거지요. 오랜 시간 헌신해온 내 노력들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만큼 살아왔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받아들이고 각자 삶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개인 공간과 의견을 지켜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서로 편안하게 오래도록 위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녀들을 키워내시느라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내려놓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마음 가는 대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고 남은 시간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 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길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삶의 지혜를 공유하는 일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중년과 노년을 보내면서 겪은 소중한 경험이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생각을 아래에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채널 등록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쌓아가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평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